죽음의 오중두라 불리는 현대인의 질병. 치료제조차 없는 성인병 종합 선물 세트. 삶의 질을 천천히 떨어뜨려 평생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다? 이 모든 키워드를 대표하는 질병은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각종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해 결국은 돌연사까지 일으켜 건강을 단숨에 앗아가는 우리 몸속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성인병의 집합체로 불리며 현대인의 숨통을 조이는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이란 허리둘레, 좋은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 혈압 등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체가 건강해야 전신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힘을 내는 우리 몸 근육의 대부분이 하반신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체 근육도 줄어들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대사증후군에 걸릴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동작만으로 대사증후군 고위험군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공개. 먼저 무릎을 굽히고 뒤꿈치를 든 상태로 앉아 팔은 앞으로 쭉 펴준 다음 흔들림 없이 20초간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하체 근력이 부족해 흔들리게 되면 대사증후군 위험 단계라는 것. 또한 대부분의 대사증후군 환자는 복부에 내장 지방이 몰려있는 체형을 가졌는데, 내장 지방은 장기 곳곳에 붙어 있어 혈관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복부에 축적된 내장 지방은 언제든지 지방산을 혈액으로 내보내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해 각종 성인병을 비롯해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 뒤에 숨은 침묵의 살인자, 대사증후군을 잡아라.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로 향한 제작진. 저분이신 것 같은데? 당당한 워킹을 뽐내고 있는 한 사람 발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MBN 청기누설팀에서 왔는데요. 아, 네. 김찬주 씨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김찬주 씨.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체중이 약 70kg에 도달했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과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시니어 모델이 되기 전부터 도예 작가로 활동했고, 공방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낮보다 밤에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새벽 2시, 3시까지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가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낙지볶음, 매운 비빔밥, 골뱅이 무침 이런 걸 많이 먹었어요. 하루 종일 작품에 매달리면서 밤낮이 뒤바뀌어버린 불규칙한 생활로 식습관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 김찬주 씨. 그건 뭐예요? 아, 이거요? 제가 옛날에 살 많이 쪘을 때 그 복부에 유독 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입던 바지인데 사이즈가 88 정도 사이즈? 뭐 인치로 따지면 한 34인치 정도? 그녀에게 찾아온 몸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야, 너 살쪘으니까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 고지혈증,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런 나쁜 것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무섭고 좀 충격적이었죠. 3년 전 뜻밖의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김찬주 씨. 당시 86cm의 허리 둘레를 가졌던 그녀는 심각한 복부 비만으로 대사증후군에 해당했고 간단한 집안일조차 버거울 만큼 몸 상태가 나빴다고 한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컵 하나 씻을 때도 이렇게 씻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서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의자 하나 갖다가 탁 놓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또 막 씻는 거예요. 2분 정도 서 있으면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예. 설거지 하는 시간이 되게 한나절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생활이 다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노후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그녀. 꾸준한 운동 끝에 현재 57kg의 정상 체중을 되찾았다는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모델이라는 꿈에 도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과거 고혈압에서 현재는 정상혈압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허리둘레는 86cm에서 현재 72cm로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정상으로 돌아오며 대사증후군을 극복한 김찬주 씨. 무엇보다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고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한 것이 바로 식단. 건강을 위해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한다. 운동할 때도 틈틈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도 꾸준하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운동을 할 때 눈에 띄었던 정체불명의 초록빛 액체. 그녀가 수시로 챙겨 마셨던 음료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거요? 새싹보리 탄 거예요.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새싹보리. 언니가 선물해 준 건데 몸에 좋다 그러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마시고 난 다음부터는 뱃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혈액순환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꾸준하게 잘 먹고 있어요. 대사증후군 완화에 도움을 준 신동의보감 오늘의 주인공 새싹보리. 새싹보리는 보리에서 싹을 틔운 뒤 약 7일에서 8일 뒤 15cm에서 20cm 정도 자란 어린 잎으로 오곡지장이라 기록된 보리의 영양을 그대로 받은 새싹보리. 보리는 발화하면서 모든 영양이 새싹으로 집중되는데요. 보리가 발화 과정을 거치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SOD라는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축적해 대사증후군은 물론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새싹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장지방 제거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돕는 새싹보리 속 특별한 성분이 있다는데 바로 폴리코사놀이라는 성분입니다. 새싹보리 속 폴리코사놀 성분은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을 낮춰줘 복부 비만을 유발하는 내장지방 제거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 새싹보리 속 폴리코사놀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에게 16주간 새싹보리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약 10.4% 줄어들고 체중은 약 8.4%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 생산되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해 뛰어난 항산화 능력을 가진 새싹보리. 새싹보리 속 클로로필 성분은 헤모글로빈과 분자 구조가 유사해 녹색 혈액이라 불리며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 활성산소를 비롯한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새싹보리의 정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2개의 비커에 탄산음료를 담고 한쪽에만 새싹보리 분말을 넣은 뒤 5시간 후 변화를 관찰했다. 실험 결과 탄산음료의 색소를 새싹보리가 흡착해 색이 옅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새싹보리 속 클로로필 성분이 체내 노폐물과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 김찬주 씨의 경우 새싹보리 한 티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하루 한 잔씩 챙겨 먹거나 우유에 타서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다고 한다. 그녀의 또 다른 새싹보리 활용법은 없을지 냉장고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어머니 근데 이거 이름 붙어 있는 통 뭐예요? 이름이 적힌 수상한 통을 발견한 제작진. 제가 이렇게 식단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장을 봐놓으면 뭐 식구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냉장고 열어서 이런 거 하나씩 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뭐 제 나름대로 그냥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식재료를 따로 보관하면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김찬주 씨. 그녀만의 새싹보리 활용법이 더욱 궁금해지는데, 제 식재료 중에서 빠지지 않는 건데요. 포만감도 주고 칼로리도 낮고, 그래서 야채들이랑 새싹보리랑 이렇게 무쳐서 같이 먹어요. 예. 먼저 도토리 묵은 1cm 두께로 썰어준 다음 식감을 더해줄 양파와 당근은 채 썰어주고 새싹보리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준비한다. 선생님 이제 그러면 다 같이 무치면 끝인가요? 아니요. 제가 이 무침에 꼭 넣는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요? 네네. 무슨 과일 넣으세요? 아까 통 보셨으면 아실 텐데. 식재료 통에서 눈에 띄었던 과일. 아 사과! 네, 맞아요. 아 예. 사과 넣으시는구나. 네네. 사과가 새콤달콤 하잖아요. 뭐 말캉말캉한 묵하고 사과하고 잘 어우러져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유기산이 풍부한 사과는 새싹보리 속 클로로필과 같은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마지막으로 손질한 재료에 고춧가루, 참기름 등 갖은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면 새콤달콤한 맛에 영양까지 챙긴 새싹보리 무침 완성. 새싹보리의 클로로필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참기름과 함께 무쳐 먹으면 영양소의 손실은 줄이면서 도토리묵의 풍부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증가시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싹보리 무침,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도토리 묵은 굉장히 말랑말랑한데 일단 새싹보리는 좀 상큼하고 또 사과는 좀 새콤달콤하고 그래서 맛의 조화가 굉장히 좋네요. 이제 아까 제가 물에 타 마셨던 가루 있죠. 네네. 예. 그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샐러드를 또 만들어서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김찬주 씨만의 또 다른 새싹보리 활용법. 김찬주 씨가 새싹보리 샐러드에 꼭 넣는다는 식재료의 정체는? 뭘까요? 듣기로는 뭐 한 콩팥 뭐 이런 소리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병아리콩이에요. 대사증후군 걸리고 주로 이제 야채 위주로 샐러드를 해 먹잖아요.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아리콩을 먹으니까 배도 좀 든든하고 쉽게 안 꺼지고 밥맛도 좀 나고, 제가 샐러드 할 때 메인 재료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예. 새싹보리와 병아리콩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새싹보리와 병아리콩은 신체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식물성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데요. 특히 병아리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새싹보리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대사증후군 완화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뒤
미리 5시간 정도 불려놓은 병아리 콩은 약 30분간 삶아준 다음 마지막으로 드레싱과 함께 새싹보리 분말을 샐러드 위에 뿌려주며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대사증후군 완화와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되는 새싹보리 샐러드 완성. 꾸준한 노력 끝에 건강을 되찾고 인생의 2막을 새롭게 연 김찬주 씨. 시니어 모델 활동도 열심히 하고 도예 작가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그다음에 식단 관리도 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새싹보리의 경우 식이섬유가 풍부해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뿌리를 제외한 새싹보리 잎은 약 한 줌 정도 섭취하고 분말의 경우 약 1티스푼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